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에는 편제되어 있지만 174쪽에 나와 있는 지방세, 목적세 부분은 시험 범위에 별도로 목적세만 출제되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 이 목적세 부분은 조세 총론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실 때 참고로 보시고 별도로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셔서 보실 필요는 없고, 또 하나 183쪽에 나와 있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은 실무적으로 시험 범위에 해당되지 않지만 부록으로 취득세 감면되는 부분 참고로 도는 부분이니까 실무적으로 정리하실 때 참고하시고 시험을 대비해서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여러분 교재 198쪽이죠. 오늘 공부할 수업은 198쪽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죠. 보유세 개념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나면 국가가 2차적으로 전국에 있는 부동산 중에 소유자별로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별로 합산을 해서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재산세보다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고, 이때 높은 세율로 부과하는 이유는 종합부동산세로 높은 세율로 과세를 하고 거기서 재산세 부분 납부한 건 공제를 하고 나머지만 납부를 해야 이중부과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세율로 부과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가 부동산 과다 보유를 억제를 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기하겠다, 그리고 지방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부과한다, 이런 취지로 부과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자 과세 대상 물건이 두 가지예요. 전국에 있는 주택, 전국에 있는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인데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종합부동산세 특징만 보고 갑니다. 1번,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하고 있을 때 매년 부과한다. 그래서 보유세고 국가가 과세권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국세.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서 여러분한테 고지서 발부합니다. 2번,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 보유세이기 때문에 재산세 과세 기준일과 동일하죠. 6월 1일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조세. 그리고 세 번째,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토지와 주택가액을 소유자별로 합산을 해서 과세 표준 금액 크기에 따라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사람 중심으로 합산한다. 그래서 인세라고 합니다. 이때 소유자별로 합산하기 때문에 부부라도 합산하지 않고 각각이죠. 다음 네 번째, 종합부동산세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서 고지서를 납세 의무자한테 고지서를 발부하는 부과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납세 의무자가 부과된 종합부동산세가 불합리하다, 잘못 부과됐다 그럴 때는 납세 의무자가 선택을 해서 스스로 신고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때 납세 의무자가 선택을 해서 신고하겠다 그런 경우는 부과주의에 의해서 결정된 세액은 없었던 걸로 보지요. 그리고 다섯 번째,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의 납세 편익을 고려하여 분할 납부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물납은 2016년에 폐지됐고 분할 납부는 되죠. 그래서 재산세는 물납 분납이 되고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은 폐지됐지만 분할 납부는 가능하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 4번 과세의 구분 및 세액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과세 대상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1번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따로 계산합니다.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따로 계산하고 또 별도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을 해서 각각 계산한 걸 합산한 것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토지는 없고 주택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하면 종부세가 될 것이고, 반대로 주택은 없고 토지만 가지고 있다면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계산하면 되죠. 그러나 주택도 있고 토지도 있을 때는 각각 계산을 해서 합산을 한 게 합친 것이 전체 종합부동산세가 됩니다. 그럼 2번,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는 둘로 또 구분하죠. 이때 구분 기준은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서 종합합산세액과 별도합산세액 이렇게 구분해서 종합합산세액 따로 별도합산세액 따로 따로 계산해서 합친 걸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로 하겠다. 그래서 그림 도표에 나와 있듯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주택과 토지. 토지는 또 세분화시켜서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죠. 즉 분리, 지방세법상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제 과세 대상의 첫 번째 교재에서 편제는 주택에 대한 거 먼저 계산하고 그리고 나서 토지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여기 보실까요? 첫 번째 이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할 때는 계산할 때는 첫 번째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누가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이거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여기에 네 번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때 세율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주택에 대해서 세액을 계산하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 제도가 있죠. 세액 공제 요거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는 토지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부할 때 똑같이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그래서 공부하고, 세 번째 과세 표준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그리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산출세액이라면 여기 토지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제도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주택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제도가 있고 토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묶어서 그 다음에는 뭘로? 부가징수로 가죠. 부가징수 고지서 발부하는 절차로 간다. 이런 순서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과세 대상 주택에 대해서 보죠. 자, 첫 번째 과세 대상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은 어떤 주택이냐. 그래서 먼저 지방세법에 재산세가 과세된 주택은 전국에 있는 주택을 전부 다 합산을 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된 주택이 있으면 그것을 국가가 전국에 있는 걸 소유자 중심으로 합산을 해서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이때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의 사치성 재산인
별장이 있죠. 별장은 주택의 범위에서 봐라 제외. 왜? 재산세에서 별장은 사치성으로서 높게 부과됐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에서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럼 확인해 볼까요? 1번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은 전국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으로 한다. 다만 취득세 중과세 대상은 제외한다 그랬죠. 이 얘기는 자 과세 대상 하면 우리나라 국내에 소재하는 우리나라에 소재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이죠.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은 전국에 있는 것. 재산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할구역 안의 물건에 대해서 과세 대상으로 하지만 국세는 전국을 합산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재하는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이다. 다만 여기에서 재산세에서 높게 부과된 사치성 재산인 별장은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 높게 부과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요거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별장은 제외. 다음 2번. 자, 이렇게 국내 소지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다만 이와 같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있다 이겁니다. 제외되는 주택. 이 얘기는 전국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소유자별로 합산할 때 합산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얘기는 합산하지 않겠다, 과세하지 않겠다 이 얘기죠. 그럼 왜 재산세 과세 대상인데 종합부동산세 과세하지 않느냐? 종합부동산세는 불필요한 부동산 과다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게 종합부동산세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취지에 맞지 않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 사업에 이용하고 있는 그런 주택은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되고 법인은 법인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이 보시면 여러분 교재 200쪽 밑에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 합산 대상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임대 사업하는 임대주택이죠. 임대 사업하는 임대주택은 제외합니다. 즉 민간 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이나 또는 공공주택에 대한 특별법. 그래서 우리 민간인이 일반 민간 건설 임대주택도 있고 공공건설 임대주택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자의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사업에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종업원 주거의 제공하기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종업원의 뭐죠? 기숙사죠. 기숙사 또는 사원용 주택. 이것은 공익 목적으로 소유하는 거지 투기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가정 어린이집이죠. 가정 어린이 집으로 이용하는 이런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누구나 다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건 아니죠. 시장 군수로부터 인허가 받고 그리고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주택은 사업에 이용하니까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 사업에 이용하는 건 아니지만 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이라고 그랬죠. 문화재 가치, 이건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는 게 아니죠. 다음 다섯 번째 보시면 주택건설 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이나 주택의 시공자가 시공을 하고 시공회사로부터 뭐 받아요? 공사 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이죠. 그래서 끝에
미분양주택, 이것은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주택건설회사가 건축을 해서 분양하다 남은 그런 분양주택, 또는 주택건설회사에 주택을 시공해주고 시공사가 받는 공사대금으로 받았는데 미분양주택으로 받았다면 투기 목적이 아니니까 과세하지 않겠다. 또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연구원한테 제공하는 그런 주택, 또는 송변전 주변 지역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해서 소유하고 있는 그런 주택, 노인복지주택이나 또는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이런 주택 등이죠. 그래서 대다수 사업에 이용하고 있는 그런 주택,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소유하고 있는 이런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뭐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주택을 가지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는 이와 같은 주택을, 제외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무엇을 하라? 신고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주택 보유 현황 봅니다. 201쪽 양가로 3번. 이 경우 합산 배제주택을 소유한 납세 의무자는 당해년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세지 하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한테 주택 보유 현황을 신고를 하면 세무서장은 합산을 할 때 이러이러한 주택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가지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충학습은 실제로 실무적인 내용으로 필요할 때 보시고 우리 크게 정리할 내용은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다음 208쪽으로 가서 두 번째는 누가 납세 의무자냐 이거죠. 주택에 대한 납세 의무자는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국내 소재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의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하는 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 확인해 볼까요?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국내 소재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합한 금액 6억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국내 소재하는, 우리나라 안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죠. 공시가격 합계액이에요. 합계액이 6억을 초과하는 자,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인데, 이때 6억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소유의 경우는 각각의 보조 지분으로 안분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지분이 6억을 부할 때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0억이면 6억을 초과하니까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당연히 되겠죠. 그러나 공시가격 10억이라 하더라도 두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 그럼 지분대로 나눠서 각각 5억을 초과한 5억밖에 안 되니까 6억 초과 해당되지 않으니까 납세 의무가 없다 이 얘기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단독 소유보다는 공동 소유가 절세 효과가 있죠. 이렇게 해서 각각 6억을 부하는 자,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다. 그럼 세 번째 과세표준이에요. 과세표준.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둘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다주택자죠. 다주택자라는 얘기는 한 세대의 주택이 2개 이상 소유하고 있다 이거죠. 예, 이렇게 주택의 소유자가 여러 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다주택자는 과세표준을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6억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때 공정시장가액 비율하면 부동산 시장과 또는 동향과 지방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우리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적용하는데 이때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2016년, 2017년 주택은 80%로 통일합니다. 이와 같은 세율을 곱해서 과세 표준을 계산하겠다. 확인해 볼까요? 208조 양가로 1번 다주택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 납세 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6억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본다. 계산하지 않겠다 이 얘기죠. 0으로 본다. 자, 그러면 여기 다주택자는요. 다주택자는 주택의 공시가격이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에요.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얼마? 6억이죠. 6억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죠. 비율. 요거 곱해서 나온 걸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 이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80%죠. 이렇게 해서 주택의 공시가격 소유자별로 다 합산을 해서 공동소유면 지분대로 나눠서 각각 공시가격 합계에다가 6억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게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그런데 209쪽에 보시면 양가로 2번에 이것은 1세대 1주택자인데 이것도 공동소유가 아니라 단독소유죠.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만약에 한 세대의 주택이 하나라도 공동소유라면 지분별로 안분하니까 절세 효과, 세부담이 적어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세대의 주택 하나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형평성을 고려해서 세부담을 줄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죠. 자, 주택의 무슨 가격? 공시가격 합계액이 나오면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얼마? 3억을 먼저 빼고 그리고 나서 6억을 반다 공제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서 과세 표준. 결론은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는 투기하지 않았고 그것도 공동소유면 절세 효과가 있는데 단독 소유했다. 그래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3억을 더 줄여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3억을 더 뺐죠. 공시가격에서 3억을 뺀 금액을 그 합계액에서 6억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고 갑니다. 209조 양가로 2번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 납세 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 합한 금액 가로 열고 과세 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한 사람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도표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공시가격 합계에서 3억을 더 빼고 나머지 6억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적용하는데 이때 여러분 여기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 그랬죠. 이때 주택수 한 세대가 주택을 하나냐 두 개냐 이 주택수를 계산할 때 특례를 보죠. 밑에 1세대 1주택자 및 주택수 계산 1번 1세대 1주택자란 과세 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한 사람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한 가족의 이름으로 주택을 딱 하나 가지고 있을지라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1세대 2주택으로 보겠다 이거죠. 그래서 1세대 1주택 그러면 단독 소유하고 있을 때를 얘기하고 두 번째 건축법 시행령의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죠. 이런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보겠다. 한 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주택으로 본다 그랬죠.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주택 하나로 보는데 우리 임대주택으로 신고한 경우는 한 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한 구의 주택으로 본다. 그리고 세 번째, 1주택, 주택의 부속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여기 보실까요? 자, 이 얘기는 하나의 주택을 갑이 소유하고 있는데 지금 이 얘기는 다른 주택 있죠? 다른 주택에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만 을이 소유하고 있다. 이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건 주택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주택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하나의 주택과 다른 주택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건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으로 보겠다 이거고, 네 번째,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주택토지 소유자와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는 한 세대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다면 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담을 줄여주죠. 그러나 주택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혼인하고 나서 주택을 취득했다면 투기지만 하나씩 가지고 있다가 혼인한 거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으로 몇 년 동안 5년 동안은 인정해 주겠다. 그럼 5년이라는 기간을 준다는 얘기는 그 안에 불필요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기간을 충분히 주는 거죠. 그래서 5년 동안은 남편 주택, 부인 주택 각각 1세대 1주택 결혼 안 한 걸로 보고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3억을 더 빼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한 세대의 주택이 2개니까 혜택을 줄 수 없다 이 얘기고, 다음 장에 5번도요. 동거 봉양하기 위해서 합감으로써 과세 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인 직계 존속, 이때 배우자 직계 존속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존속 중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도 포함을 해서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는 합가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토지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와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즉 부모님 따로 자녀 따로 살다가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동거 봉양으로 세대를 합쳐서 1세대 2주택이 됐다면 합치지 않은 걸로 보고 아까 혼인한 거와 똑같이 5년 동안은 각각 주택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혜택을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6번은요. 1세대 1주택자냐 아니냐 판단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거, 이러이러한 주택은 빼고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하겠다. 그 두 가지죠. 하나는 문화재로 등록된 주택하고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문화재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니까 나머지 주택 하나 소유자로 봐준다 이 얘기고, 또 하나는 합산 배제 임대주택이죠. 다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사반한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보한다 제외. 다시 말하면 임대주택을 5개 가지고 또 하나는 임대주택이 아니라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하나, 이렇게 해서 한 세대가 주택을 6개 가지고 있을지라도 5개는 임대사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의 주택에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1주택으로 보고 종합부동산세 부과할 때 임대사반한 주택은 주택수에서 보한다 제외하겠다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1세대 1주택자냐 아니냐, 이것은 과세표준 계산할 때 3억 차이가 나겠죠.
다음 네 번째 세율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소유자 중심으로 전국에 있는 걸 합산하다 보니까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초과 누진세율이니까 세율표를 일일이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에다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이 나오면 오른쪽에 양가로 2번 211쪽에 주택분 재산세 공제, 이 얘기는 여기 보세요. 자, 이와 같은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초과 누진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오면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면 이걸 전부 다 내라 그러면 이중부과 위헌소지가 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부과된 요 과세표준에 대해서 부과된 재산세가 있다면 종부세에서 재산세를 빼고 나머지만 납부를 해야 이중부과를 피해갈 수 있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면 주택분 재산세를 봐라 빼라 이 얘기인데 시험을 관련해서 시험에서는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참고로 읽고는 가죠.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서 해당 과세 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이를 부한다, 공제를 한다. 재산세가 부과된 것이 있으면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면 거기서 재산세를 공제하고 나머지만 납부하라 이 얘기인데 이때 납부할 때 5번 1세대 1주택자는 특별히 여기 과세표준 계산할 때도 3억을 줄여줬지만 납부할 때 역시 산출세액이 나오면 거기서 별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 자, 다섯 번째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 이것은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죠. 한 가족의 이름으로 주택을 딱 하나, 한 세대가 주택 하나인데 그것도 공동 소유가 아니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죠. 그래서 이것은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하고 있을 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이 세액공제는 첫 번째 연령에 따른 공제가 있고 또 하나는 투기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보유 기간별 공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중복이 되면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 요거 두 가지가 중복되면 둘 다 공제받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연령별 공제라고 했는데 연령별 공제는 밑에 211쪽 양가로 1번 과세 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의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서 공제 혜택을 주는데 도표에 나와 있듯이 60세부터죠. 60세 이상 65세 미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거기에는 10%를 공제해주고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경우는 20% 70세 이상인 자가 1세대 1주택 소유하고 있으면 30% 10% 20% 30%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밑에 양가로 2번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5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 도표에 나와 있듯이 보유 기간이 연령은 관계없죠. 여기서는 보유만 따지는 거지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연령이 몇 세냐 그건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로서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0% 공제 혜택을 주고요. 10년 이상 가지고 있다 양도를 하는 경우는 40%까지 공제 혜택을 주죠. 이렇게 해서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가 중복이 되는 경우는
중복해서 공제가 가능하다. 이것이 주택에 대한 산출세에서 공제하는 세공제입니다. 그리고 6번 주택의 세부담 상한 그랬죠. 이 얘기는 뭡니까?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해당 연도 납부해야 될 주택분 재산세 합계액이 직전 연도 총세액 있죠. 직전 연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으로서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해서 세부담 사항은 전년도 세액의 100분의 150을 부과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세부담 상한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받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전국에 있는 주택은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은 소유자별로 합산을 해서 전국을 합산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산세 부과 대상 주택이라 하더라도 별장은 제외되죠. 그리고 전국에 있는 주택으로서 재산세는 과세됐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할 때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합산 배제 주택, 그래서 임대 사반한 주택이나 또는 종업원의 기숙사나 사원용 주택 또는 가정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주택이나 주택건설 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이나 건설회사 즉 시공자가 건축공사를 해주고 공사 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 등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는 그 외에 문화재로 등록된 주택이나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노인 복지주택이나 또는 송변전 주변 지역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해서 소유하고 있는 이런 주택 등은 종부세 과세하지 않는다. 자, 이런 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으로 하죠. 그럼 납세 의무자는 이렇게 전국에 있는 주택을 소유자별로 합산하는데 부부라도 합산하지 않고 각각 지분대로 나누죠. 그래서 각각 6억을 초과하는 자, 주택의 공시가격 6억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랬고, 또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6억을 공제한 금액, 그게 과세표준인데 다만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3억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6억을 공제를 한 금액, 그게 과세표준으로 하겠다. 이때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주택수 계산할 때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보되 임대사업자로 신고가 된 주택은 각각 주택으로 보겠다. 그죠? 그 다음에 공동소유주택은 각각 소유주택으로 보죠. 그리고 동고봉양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 또는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됐어도 이거는 혼인한 날 합가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각각의 세대로 보고 계산하죠. 자, 부부라도 주택을 합산하지 않고 지분별로 나눠서 과세를 한다. 자, 세율은 전국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면 그 과세표준에 부과된 재산세 부분이 있으면 그걸 빼고 나머지만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이 나오면 여기서 토지는 관계없지만 주택은 세액공제가 있다.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는요, 공시가격이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로서 연령별 공제하면 소유자가 60세 이상이면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10%,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20%, 70세 이상은 30%를 공제해 주는데 이 소유자가 장기간 보유하고 있다. 연령에 관계없죠. 자, 5년 이상 10년 미만은 별도로 20%,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별도로 40%를 공제를 해주는데 연령에 따른 공제와 또는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가 중복이 되면 중복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전년도 부과된 총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는 100분의 150까지만 당해년도 징수할 세액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212페이지 밑에 보충학습에 재산세는 과세 대상되는 주택인데 종부세, 과세 여부에 따라서 요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건축물 같은 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죠? 예, 이렇게 구분하는 거 정리를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번에는 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